자,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한 최대 최소 요걸 하고 있잖아. 어, 그럼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라는 거는 두 수를 더한 것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 그러면 AB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4. 그러면 AB 플러스 AB분의 4 플러스 5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수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수를 더한 것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플러스 5는 별도 계산.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루트 4는 2가 되니까 4 플러스 5 그러면 이게 9가 나오죠. 그래서 9가 최소값이 된다. 뭐 어려운 거 없지? 자, x가 1보다 클 때 4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 상태에서 이걸 두 수라고 놓고 곱해가지고 루트 씌워가지고 뭐 2를 곱하면은 계산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계산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4를 빼고 4를 더해. 그러면 4x-1 플러스 x-1분의 1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맞춰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곱하고 막 루트 씌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맞춰주고 나서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맞춰줬으면은 요게 이제 두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플러스 4는 별도 계산. 그러면 x-1 약분되니까 여기 루트 4, 2가 돼가지고 4 플러스 4니까 8. 그래서 8이 최소값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90페이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네. 그래서 이제,
제곱을 더해서 곱한 것하고 곱해서 더해서 제곱을 만든 것을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거를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코시가 이렇게 두 개를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슈바르츠가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슈바르츠 부등식 증명 방법을 우리가 그 네이버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 방법이 이해할 만해요. 좀 길긴 하지만 한번 그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뭘 풀 수 있으면 되냐면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을 한 최대 최소 이제 이거를 할 줄 알면 되는데 얘 증명은 이거 하나만 증명하면 돼요. 이제 이쪽 증명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증명 방법은 간단하게 빼본다로 증명이 돼요. 빼본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빼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제곱 x제곱 그리고 b제곱 y제곱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0 이상이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겠지.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등호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냐면 이게 0이 될 때 0이 되려면 ay는 bx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 이 ay는 bx라고 이제 보통 쓰질 않고 어떻게 쓰냐면 x분의 a는 y분의 b일 때 이렇게 이걸로 바꿔서 써요. 이걸로 바꿔서 쓰는 이유는 이제 코시 슈바르츠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구수히 많이 있잖아. 거기서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이제 3개짜리부터는 3개짜리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예, 여기서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가 x분의 a는 y분의 b는 z분의 c일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호 성립 조건을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x분의 a는 y분의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 x분의 a, y분의 b, z분의 c를 x분의 a, y분의 b, z분의 c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x분의 a, y분의 b, z분의 c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걸 찾을 때 이거 보는 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 둡니다. 이 증명 과정은 우리 그 85페이지에 나와 있죠.
85페이지에 나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산술기압 평균은 A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산술기압 평균이고, 코시-슈바르체는 이 조건이 없어요. A, B, X, Y가 실수일 때, 이렇게 돼 있어. 어. 자, 그러면 이제 코시-슈바르체를 이용을 한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보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일 때 4x 플러스 3y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들어가고 여기에 4x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지. 4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25 곱하기 4가 4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4x 플러스 3y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x 플러스 3y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3x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25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게 5니까 25.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을 때 답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x, 여기를 y, 그럼 이제 뭐가 성립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의 제곱. 그러니까 400. 이게 성립할 때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xy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2분의 1 x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한솔기하를 쓸까요? 코시-슈바르체를 쓸까요? 코시-슈바르체는 2차식의 합과 1차식의 합이 나올 때 씁니다. 여기는 곱이 나왔잖아. 그럼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이게 두 수를 더한 거야. 그럼 두 수를 더한 것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잖아. 그래서 2xy가 4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y가 20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2분의 1 xy는 10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바로 100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최대가 됐을 때 x하고 y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게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과 y제곱이 같을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같다고 그러면 2x제곱이 400이니까 x제곱은 200이 돼서 x는 10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y도 10루트 2. 그러면 넓이가 100이 딱 나오죠. 잠깐만. 어? 응? 그 유리함수까지 한다고 그랬잖아. 어. 근데 뭐 저기 뭐 빨리 가면은 많이 하면은 좋지. 많이 하면은 우리 기말고사 때 부담이 없잖아. 어. 이제 뭐 이상적인 것은 끝까지 다 가면 좋은데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가면은 중간고사 시험 대비할 때 시간이 또 이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끊는데 어,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보다 한 단원 정도는 더 나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2, 3, 2강은 어, 원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명제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그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함수까지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해도 뭐 그냥 그렇게 뭐 수긍이 될 만하니까 어. 이제 하나는 뭐 유리함수까지는 들어갈 거고 어. 근데 예전 기록에 의하면 무리함수까지 들어갔었던 기록이 있어요. 어. 유리함수 그다음에 유리, 무리 그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딱 끝나.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기말고사 때 경우의 수 본다. 아니지 이제 그러면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겹쳐지는 거지. 어. 그게 정말 싫은 거지 사실. 어. 시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공부해야 되니까. 응?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 원래 이제 대응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대응 보면은 막, 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성긋기, 이런 거. 어? 대응.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용어로 쓰면 이런 거야. 두 집합 사이에서, 두 수를 쌍으로 연결한 것. 어, 그걸 우리가 대응이라 그럽니다. 대응. 그럼 이제 짝지어 나타낼 때,
이거는 이제 화살을 3번씩 쏘는 거지만 2번씩 쏠 수도 있고 1번씩만 쏠 수도 있고 대응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 근데 이제 그러한 대응 중에 함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집합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하나씩만 대응시킨 대응. 하나씩만 대응시킨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y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하나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함수가 아닌 것. 함수가 아닌 것은 어떤 거냐면 2개를 대응을 시킨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대응을 안 시키고 놀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자,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이 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것도 함수가 아니야. 3이 지금 화살을 2번 쏘고 있잖아. 그래서 놀고 있는 것도 안 되고 2발을 쏴도 안 돼요. 오로지 예, 한 발씩 공정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함수에서 이 화살 쏘는 애들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정의역. 그 다음에 화살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 전체를 공역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화살 맞은 애들을 시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 그래서 화살 쏘려고 하는 애들을, 쏘는 애들을 정역, 맞으려고 준비한 애들을 공역, 실제로 맞은 애들을 치역.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1은 4를 쏘고 있고 2는 5를 쏘고 있고 3은 5를 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쏘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이 값을 함수 값이라고 해요. 함수 값. 그러니까 이 함수를 함수 f라고 한다면 f1 그러면 이거는 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1이 쏘아서 맞추네 이런 얘기야. 그래서 4 이렇게 되는 거고 f2 그러면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2가 쏘아서 맞추네 5 f3은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값 전체의 모임이 치역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서로 같은 함수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자. 서로 같은 함수. fx는 2x고 gx는 x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2x하고 x제곱이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함수 fx하고 함수 gx는 서로 다른 건가요? 그거는 단순히 식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각각 0과 2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f라는 규칙에 의해서 0을 대입하면 0 나오고 2를 대입하면 4가 나오죠. x제곱이라는 규칙에 의해서도 0은 0이 되고 2는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f하고 g는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이 다르더라도 정의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식이 같더라도
같더라도 정의역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이 같은지 다른지하고 상관없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그 함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는 구체적으로 이 대응 관계를 살펴봐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F하고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은 선을 세로로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예요.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선을 세로로 그리면 전부 한 번씩만 만나잖아. 그럼 이것은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을 그려놨어. 원을 그려놓으면 선을 세로로 그렸을 때 두 번씩 만나버리잖아요. 그럼 이것은 함수가 아니야. 자, 이게 왜 함수가 안 되냐면 지금 이렇게 두 번 만난다는 얘기는 이러한 x값에 대해서 y값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것은 x에 대해서 y가 이렇게 두 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화살을 두 번 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은 선을 세로로 그려서 한 번씩 만나는지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함수가 아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99페이지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자, 1번, 111번. 다음 대응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면은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쇼. 자, 그러면 1번은 함수가 안 되겠지? 1이 양다리니까. 2번도 함수가 아니죠. 4가 놀고 있잖아. 그래서 3번은 함수지. 우리가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때는 Y쪽은 안 봐도 돼요. X만 딱 봐가지고, 화살을 성실하게 한 발씩 쏘고 있으면 그냥 함수야. Y를 어떻게 맞추는지는 상관없어요. 함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거는 Y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X가 그냥 단독으로 결정을 합니다. 화살을 한 발씩 성실하게 쏘고 있으면 함수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역은 화살 쏘는 애 1, 2, 3, 공역은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애 A, B, C,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 A, B, C.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의역은 1, 2, 3, 4, 공역은 A, B, C, 치역은 A, B.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함수의 치역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여기 x에다가 이 x를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나오고 0 대입하면 1 나오고 1 대입하면 0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치역을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0을 대입해보면 1 1을 대입하면 3 그러면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 집합 x는 마이너스 1, 1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g에 대해서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서로 같은 함수인지는 식만 보고 판단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식이 달라도 같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같은지 다른지는 구체적으로 대응 관계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0 나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그 나오는 결과값만, 취업값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이 개별적으로 다 같아야 돼. 그래야지 같은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절대값 x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자, x 세제곱하고 x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고 1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100페이지는 확인 11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x는 012, y는 0123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3-x란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함수가 되려면은 이 정의역을 대입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가 전부 이 y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화살 쏠 애가 없는 거야. 화살 쏘아서 맞출 애가 없어갖고 노는 애가 생긴다고. 자, 그러면 0, 1, 2. 그럼 0을 대입하면 3,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1, 1, 2, 3, 1, 2, 3 다 있죠? 이거는 함수가 됩니다. 자, 0, 1, 2.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1 나오고 1은 0으로 2는 1로 가죠. 1, 0, 1. 있죠? 함수가 됩니다. 자, 0, 1, 2. 0은 0이 되고 1은 1이 되고 2는 4가 돼요. 근데 4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것은 기억, 니은.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구한다. 자, 다음에서 f의 치역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1. 그러면 이제 홀수니까 145는 위에다 넣고 246은 아래다 넣어서 확인을 해보자고. 그러면 1 넣으면은 1 나오고 3 넣으면 601이니까 5가 되고 5 넣으면 9. 2는 이제 짝수니까 아래다 넣어야죠. 2를 넣으면 0이 나오고 4를 넣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6을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치역을 구하셔. 그러면은 집합으로 쓰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한 번만 써줘야 돼요. 근데 중복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59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x는 마이너스 1, 1이고 fx는 ax 플러스 b, gx는 x세제곱 플러스 2a에 대해서 f는 g가 성립할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치역만 같고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함수값들이 다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서로 같고 1을 대입했을 때 서로 같고 이게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a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1 플러스 2a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뭐 그런 얘기지. 그러면 2a 넘기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1 대입하면 b는 2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 그래프 중에서 함수가 되는 것을 찾으시오. 함수가 되는지 찾으려면 선을 세로로 그려봐서
한 번씩만 만나는 거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지? 자,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셔. 선을 세로로 그려서 한 번만 만나는 걸 찾아요. 그럼 이거는 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지. 무수히 많이 만나버리잖아. 얘는 함수가 될까요? 여기서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난다는 것은 y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놀고 있어야 돼. 자, 얘는 함수가 되나요? 되죠? 선을 세로로 그릴 때 전부 한 번씩 만나고 있으니까. 자, 얘는 함수가 되나요? 되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한 번만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한 번만 만나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함수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것은 3번과 4번이 되겠다. 자, 다음에서 F2019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4x는 4fx고, 1에서 4까지는 fx는 3-x-1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f의 2019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f 4 곱하기 4분의 2019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4f 4분의 2019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를 4f 4 곱하기 4의 제곱분의 2019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4를 밖으로 내보내서 4의 제곱 f 4의 제곱 16분의 2019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숫자가 1과 4 사이 안에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4를 밖으로 빼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를 빼야 1에서 4까지 나오겠냐? 그러면은 1024가 있잖아. 1024. 1024분의 2019 정도 하면은 4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4의 5제곱 F 4의 5제곱분의 2019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4의 5제곱이 1024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1과 4 사이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 자, 그런데 대입을 하는데 이게 2보다 작은 수야 지금 현재. 그죠? 1024분의 2019를 하면 1020분의 1024분의 2048이 2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는 2보다 작은 수잖아. 그래서 x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 x가 3보다 작으면 요건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3-x-1이니까 2-x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4의 5제곱 바로 2-4의 5제곱분의 2019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4의 5제곱이 1024, 2를 곱하면은 2048 나와. 그리고 4의 5제곱을 곱해서 약분하니까 2019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29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해봅시다. 여러 가지 함수는 뭘 배우는 거냐면 네,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는 거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 함수, 상수 함수.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x1은 x2이면 fx1은 fx2이다. x1, y, x2는 이거는 화살 쏘는 애, 정의역이고 fx1, fx2는 이제 함수값이에요. x1이 쏘아서 맞추네, x2가 쏘아서 맞추네. 그래서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가 다르다.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가 달라야 돼. 그러면 한 번 맞은 애를 또 쏘면 안 된다. 자, 이런 거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1대1 대응은
x1하고 x2가 다르면 fx1은 fx2가 아니다. 그러면 1대1 함수랑 같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요. 뭐냐면, 공역과 체역이 같다. 공역과 체역이 같다는 얘기는 화살 맞으려고 준비하는 애는 빠짐없이 전부 화살을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게 이 1대1 함수 조건과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y가 화살을 한 발씩 빠짐없이 맞으려면, 그러면 사전에 x하고 y의 개수를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정의역 원소 개수하고 공역 원소 개수가 미리 같아야 돼. 그래야지 화살을 한 번 맞은 애를 또 맞히지 않고 쏘면서 전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개수를 맞춰. 그리고 대응을 시켜.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 자, 3번은 이제 상등함수인데, 상등함수는 항상 같은 함수예요. 그러면 항상 뭐가 같다는 얘기냐면 x하고 y가 같은 이런 함수야. x하고 y가 같은 함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x하고 y의 집합이 똑같아야 돼. 자, x가 1345면 y도 정확하게 1345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대응을 시킬 때 자기랑 똑같은 애랑 대응을 시켜야 돼. 자기랑 똑같은 애를 화살을 날려야 돼요. 이게 상등함수야. 상수함수는 어,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여신 강림. 그래서 모든 x가 하나의 y로만 몰릴 때 이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x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선택은 b다 이거야. 선택은 결정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이제 알아봤는데 이것의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1대1 함수는 자, 예를 들면 선을 세로로 그을 때 한 번씩만 만나면 그냥 함수 이렇게 되잖아요. 1대1 함수가 되면 선을 가로로 그릴 때도 한 번씩만 만나야 돼. 선을 세로로 그릴 때도 한 번 만나고 가로로 그릴 때도 한 번 만나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는 함수가 맞아요. 선을 세로로 그릴 때 한 번씩만 만나니까. 근데 가로로 그리면 뭐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다른 x가 하나의 y에 대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 1대1 함수는 화살 한 번 맞은 애를 또 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번씩만 만나면 1대1 함수가 되는데 1대1 대응은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번씩만 만나는 것에 더해서 1대1 대응은 y의 값 중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있으면 안 돼요. 주어진 y는 100%다 활용이 돼야 돼. 그럴 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는 지금 x축 아랫부분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1대1 함수는 되어도 1대1 대응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는 뭐 위로도 다 활용되고 아래로도 다 활용되고 있죠. 1대1 대응. 자,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돼요. 그래서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들, 만들 수 있는 함수들, 그런 게 항등함수가 되고, 상수함수는 x값에 관계없이 y가 고정이 되는 거잖아. x값에 관계없이 y가 고정이 되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은 상수함수, 이것은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함수의 개수 문제가 있고, 1대1 함수의 개수 문제가 있고, 어, 상수 함수의 개수 문제가 있어요. 자, 먼저, 함수. 함수는 매너가 없습니다. 매너가 없어요. 그래서, 화살 한 번 맞았다고 또 못 쏘는 법이 없어. 또 쏴도 상관이 없어. 그게 이제 함수야. 1대1 함수는 매너가 있어요. 이제 한 번 맞은 애는 피해서 쏴야 돼. 상수 함수는 그냥 집중해야 누가 하나 선택이 딱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걔를 쏘는 거야.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2는 네 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4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자, 1대1 함수는 1은 네 가지인데 2는 몇 가지? 세 가지. 1이 선택한 거를 빼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32. 이렇게 계산을 하고.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는 1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따라간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상수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1대1 대응 개수를 계산을 하는 것은 1대1 함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09페이지 문제. 다음 보기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1대1 함수는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번씩만 만나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1대1 함수 되겠어? 안 되고, 얘는 안 되겠지? 그래서 되는 것은 기억, 니을, 미음. 자, 1대1 대응은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번씩만 만나야 되는데, 주어진 y는 100% 활용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니을은 다 활용하고 있나? 아니죠. 아래쪽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지. 그래서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번씩만 만나면서 y의 범위를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억과 미음이 됩니다. 자, 상수함수는 x축에 평행하게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니은이고, 상등함수는 y는 x 직선이니까 미음 이렇게 됩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일 때 a, b를 구하죠. 자, 주어진 범위를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면 x는 마이너스 2부터 3, y는 1부터 11.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의 영역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직선을 그렸는데 어 그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번씩만 만나고 주어진 y 범위를 100%다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y 범위를 100% 활용을 하면서 또 x를 100% 활용을 하려면 방법은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각선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기울기가 양수가 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대각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어디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2,1 하고 3,12를 지나는 직선이어야 해요. 그러면 이걸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 마이너스 2,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 3a 플러스 b는 11. 그래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 a는 2. 그러면 여기 2, 3은 6, b는 5. 그래서 a, b를 구하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는 89에서 103이 아니고 110. 그 다음에 SAT는 마더텅 43부터 48. 너무 많은 거 아니지?